자, 박수 한번 치고 가죠. 네. 하나, 네. 이거는 뭐 다뤄도 저는 솔직히 지겹지 않고 늘 새로워. 반갑고. 예, 반갑고. 아니, 이게 우리가 게임에서도 이 정도로 빅클럽 링크가 뜨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선수가. 근데 김민재 선수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사실 네. 3년 전에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한 팀인데 그리고 3년 전에 그냥 우승했나요? 트리플 달성하고 그래. 정관왕을 했어요. 한지플리그 있을 때. 물론 요즘에 한지플리그는 독일에서 하는 거 보면 좀 약간 의아하긴 해요. 우크라이나한테 굉장히 고전하고 조금 의외긴 하지만 어쨌든 플리그의 바이에른 뮌헨만큼은 역대급 팀 중에 하나였다. 이게 참 이제 뭐 이거는 한지플릭 관련된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바이언 감독으로서 한지플릭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죠. 아 이제 진짜 그 하인케스의 뭔가 느낌을 다시 살리는 느낌. 적통의 후계자가 나타났나? 그런 느낌이었는데 국가대표팀 가서는 사실 월드컵 명단 발표 당시부터 논란이 굉장히 많았고 예선을 치를 때도 왜 계속 똑같은 선수만 쓰냐? 그죠. 아니 베르나 골 넣었는데 왜 베르나만 쓰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월드컵 본선 가가지고 독일은 완전히 망했단 말이야 카타르 때. 그리고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형철이가 방금 얘기했던 네. 우크라이나와 지금도 경기에서 고전하고 조금 애매해 보여요. 독일은 예전만큼의 위상이 좀 아닌 느낌이고 근데 어쨌든 바이에른 뮌헨만큼은 아니죠. 3년 전 트리플을 달성을 했고 이 정도의 규모의 팀이 우리 한국인 선수를 이거 좀 대단하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 어제 이제 저랑 종윤 형이랑 그 촬영한 영상이 이제 올라왔네요. 네. 그 바이에른 뮌헨 이제 센터백 그 체크를 저희가 한번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어쨌든 리카가 나가려고 하고 그죠. 파바르도 그렇고 우파메카노랑 더리우트가 주전급으로 있는 가운데 사실 백포를 쓰는 팀은 어쨌든 3명 정도의 주전급 센터백이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김민재를 영입하려는 거 키커즈에서도 약간 최고급 수준의 센터백이 필요하다라는 네. 표현을 붙이면서 이제 김민재 링크가 떴었잖아요. 독일 쪽 매체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관심이 있고 영입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최근에 알았지만 이미 그 이전부터 구단 내부적으로는 계속 김민재를 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브라쪼가 이제 디렉터에 있을 때도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게 레이더망 안에 이제 들어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구단 수뇌부가 많이 지금 바뀐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김민재는 보고 있었다라는 이제 그 최근에 독일 쪽 매체 보도들이 있었고요. 또 화제가 될 만한 부분은 그것도 있어요. 투엘 감독과 한국인의 인연도 하집니다. 아, 그치. 네. 또 투엘 아래에서 뛰었었던 한국인들이 꽤 많아요. 맞아요. 우리 이제 KBS랑 월드컵 때 같이 할 때 네. 구자철 토론회 해설위원이 갔었잖아요. 그때 구자철 해설위원, 구자철 지금 형님이 이제 제주 유나이티드에 계십니다. 네, 선수. 그 구자철 형님이 이제 투엘 감독이 되게 원했잖아요. 구자철 선수. 네네네. 그래서 그때 우리 토론회 촬영하고 있는데 투엘이랑 그 메시지 주고받고 있었어. 맞아. 진짜로? 진짜야. 진짜예요. 그리고 여쭤봤을 때도 그 얘기 많이 하셨어. 진짜 전술적으로 어떤 보는 식견이 되게 남다르고 자상하다. 되게 선수들하고 잘 대해줬다는 얘기들도 그때 구자철 선수가 해줬었어요. 네, 근데 진짜 자철 형님은 진짜 마당말이고. 마당말이죠. 그 이제 이후에 최근에 이제 또 수원 FC에서 은퇴를 발표했던 박주호 선수. 아, 그쵸. 네, 박주호 선수와도 트레이드 인연이 있었고 이제 김민재 선수까지 또 한국인 선수하고 이렇게 그 인연이 있는 감독들이 있어요. 이 잉글랜드에서는 스티브 브루스 감독, 그리고 마틴율. 마틴 요도 그죠. 율박이. 네, 율박이도 있고 뭐 스티브 브루스 이제 지동원도 있고 그 기성용 선수도 있고 그쵸. 이렇게 선수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투웨이가 한국인의 인연까지 하죠. 여러모로 바이에른 뮌헨과 좀 가까워진 듯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그쵸.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게 그러면 생길 겁니다. 맨유는 그럼 이대로 끝난 건가? 왜냐면 지금- 바이언 링크가 이렇게 부상하면서 이러면 바이언 쪽이 좀 유리한 거 그치.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으니까. 뭐 선수 나눠서 반씩 사고 이런 건 안 되고 그래. 한 팀으로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결론을 세울 거는 아직 그 결정된 건 없어요.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계속 보도가 나오고 좀 더 본격적이라는 얘기들을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시 뛰어들 수 있습니다. 근데 맨유가 뛰어드는 상황이 좀 더 넉넉하게 나오려면 일단 인수 과정이 좀 빨리 맞춰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일단 정리가 돼야 이적 자금이 원활하게 돌 수 있으니까. 아우 새벽 내내 막 카타리 거기 그 트위터 채널도 막 계속 카타르 국기 올리고 막 기자들도 얘기 쓰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뭐 벤 제이콥스 얘기 막 반박하고 그러더만 보니까. 서로 싸우고 있는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결론이 나야지. 그래야 지금 이적 관련해서 맨유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텐데 지금 그 문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맨유로서 좋은 일 없습니다. 그걸 일단 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분명 나중에 이 인수 사과가 잘 마무리되고 선수 영입에 뛰어들 수 있을 때 그때까지 바이에른 뮌헨이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면 맨유도 경쟁에 합류할 수 있는데 그치. 지금으로서 바이에른 뮌헨이 가까워 보이는 이유는 바이에른 뮌헨 쪽에서 더 본격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이게 얼마나 본격적인 얘기들이 나오냐면 지금 연봉 관련, 개인 조건 관련해서도 이제 기자들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도 그렇고 이 김민재 선수 관련한 그 바이아웃 조항 있잖아요.
이거를 이 금액 자체를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맨유의 경우는 저희가 얘기했듯이 인수 과정이 끝나야 되고 바이언은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는 입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지금 그 기자들마다 개인 조건을 얼마를 제시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은 좀 갈리고 있는데 두 가지 파가 있습니다. 한 명은 니콜로스키라. 바이에른 뮌헨이 연 750만 유로, 104억 원의 개인 조건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사실 김민재 선수가 이제 닥주전으로 바이에른 뮌헨에 아마 갈 것이고 104억 원 연봉으로 조금 아쉽는데 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이기는 해요 사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차이나의 산티아오나가 또 반박을 했습니다. 세후 100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62억 원이 준비 중이다. 세후니까. 세후니까 그 정도 이제 금액 차이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인 조건은 사실 기자가 얘기하는 부분으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왜? 뭐 사실 뭐 연봉이나 주급 같은 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뭐 K리그는 이제 공개를 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상위 선수만 공개하죠. 그렇죠. 상위 선수만 이제 공개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금액을 사실 이런 뭐 분데스리가나 프리미어리그 같은 해외 구단은 알 수는 없죠. 맞아요. 오피셜에서 구단 오피셜 발표할 때 뭐 연봉 조건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그냥 기자들마다의 사견의 차이인데 이런 그냥 주장 정도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플래텐버그는 A매치 주간이 끝나면 며칠 동안 아주 결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겠죠. 지금이 아무래도 브레이크 기간이고 협상을 하기에는 뭐 시즌보다는 조금 더 원활한 공산이 크니까. 에이전트와 대화 좀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 중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이거 봤을 때 일단 플래텐버그의 얘기가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연봉 조건을 제가 굳이 언급한 이유는 연봉이 이렇습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목적은 아니고 맨유와 다르게 바이에른 뮌헨은 이미 기자들이 세부 조건까지 이렇게 갑론을박이 구체적으로 나올 정도로 그렇죠. 금액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뭔가 거론할 수 있을 수준이다. 맞아요. 그 금액이 맞는지는 모르죠.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어쨌든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바이에른 뮌헨 측에서는 좀 더 본격적인 소스가 있다. 그 정도로 지금 김민재 선수와는 가까워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적을 하는데 단계가 있죠. 물론 계약 기간에 따라서 뭐 개인 협상이 먼저가 되는 게 있고 팀 협상이 먼저가 되는 거 이 차이는 있지만 지금 상황 보면은 다 대체로 일단은 바이아웃으로 살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서 아 이거는 금액 맞출 수 있네. 개인 협상 연봉 이 정도 줄게. 이런 것까지 내서 개인 금액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진전이 많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왜 유력해 보이는지 이런 분위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고 바이아웃 금액에 대해서도 사실 기자들마다 또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피셜 떠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바이아웃 금액 관련해서 사실 예전에 이탈리아 매체 쪽에서도 뭐 상황에 따라서 팀이 뭐 챔피언스리그에 가느냐 마느냐. 아, 뭐 그래서 이제 변동이 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루머가 있었죠. 아니면 팀이 뭐 구단 수익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그 바이아웃 금액이 막 변동될 수 있다. 어떤 쪽에서는 아니다 그런 거 없이 고정 금액이다. 막 기자들마다 또 막 그 의견이 갈리고 그랬는데 그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가 출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국내 기사도 떴는데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 나온 정보를 인용한 것 같아요. 바이아웃 금액이 7천만 유로 977억 원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데려가는 구단의 매출액에 따라서 바이아웃이 달라지기 때문인데. 근데 뭐 바이언의 그 매출 관련 뭐 최고 수준이겠지. 유럽 최상단이래요.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 따르면 7천만 유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의 주장이에요. 근데 이것도 반박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른 매체들에서 에이전트 쪽의 소스를 갖고 있는 듯한 혹은 에이전트 쪽에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한 기사들에서 언급된 금액은 4,950만 유로, 690억 원이에요. 그래서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에서는 아까 뭐 7천만 유로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에이전트 쪽에 소스가 있거나 에이전트 측의 어떤 얘기를 담당하고 있는 매체들에서는 5천만 유로 정도로 계속 바이아웃 금액을 그냥 고정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에이전트 측과 이제 바이언의 대화가 최근 긍정적이었다라고 얘기했던 플라텐버그는 바이아웃 조항이 이제 6천만 유로, 837억 원 아래일 거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보통 한 지금 5천에서 7천 사이 정도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네. 이건 오피셜이 뜰 때 이 종류가 언급이 될 텐데 그때 본격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바이에른 뮌헨이 최근 5년 동안 센터백 영입에 돈을 좀 많이 썼습니다. 팬들은 그 생각을 할 거예요. 아니 공격에도 돈 좀 써라. 근데 최근 5년 동안에 트랜스마크트 기준으로 선수를 영입했을 때 이 종류들을 보면 루카스 헤르난데스, 리카 헤르난데스가 8천만 유로고요. 8천만. 파바르 3,500만 유로. 우파메카노 4,250만 유로. 더리우트는 트랜스마크트가 옵션가를 보통 안 넣거든요. 6,700만 유로가 찍혀 있습니다. 여기 옵션가가 붙으면 더리우트는 더 올라가는 거고 김민재 선수는 아까 바이아웃이 한 5천에서 6천만 유로로 지금 추정이 되니까 그 정도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트랜스퍼마켓 기준에서는 지금 마켓밸류가 6천만 유로입니다. 시장 가치가 올라간 거죠. 채팅창에 좀 올라오길래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옆에 띄워가지고 근데 6천만 유로가 됐어요. 얼마 전에 저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우리나라 최고랑 아시아 최고 손흥민이랑 둘이 똑같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9월 15일 기준 맞네. 완전 따끈따끈하게 네. 업데이트가 됐네. 그럼 TN 퀴즈 나중에 또 할 수 있겠다. 아, 그렇지. 씨, 나 그 말 안 하려 그랬는데. 예. 아무튼 그렇고 예. 그러니까 이 바이에른 뮌헨이 센터백 영입에 대해서 그동안 돈을 좀 많이 썼는데 김민재 선수도 그간의 영입 선수들 사례를 보면 사실 바이아웃금의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요. 예, 꽤 많이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와, 김민재는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2022년 9월 27일 기준으로 2,500만 유로였거든요. 저 때가 이제 페네르바체에서 나폴리 간 그쵸. 직후네. 가서 나폴리 가서 네. 얘 뭐야? 왜 오자마자 잘해? 그때 골도 넣었고. 예. 근데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지난 지금이 6천만 이거 유로예요. 말도 안 되는 수준이고 아이고, 지금 저게 트랜스퍼마켓 가면 그 랭킹이 나오거든요. 지금 6천만 유로면은 전체에서 58인가 그래요. 그리고 손흥민 전체 선수랑 모든 선수 합쳐서 같아졌어. 손흥민 선수랑 똑같아요, 마켓밸류. 지금 두 선수가 아시아 1위예요. 지금. 네, 6천만 유로입니다. 야, 이게 뭐 손흥민 선수 나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6천 동일해졌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는 생각을 아시아 다시 최고 한번 하게 공격수, 아시아 최고 수비수 어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자, 그리고 한 선수 빼먹었죠. 아시아 최고의 미드필더. 이강인이죠. 강강이죠. 예. 그리고 이제 황인범도 네. 아마 올림피아코스를 떠나서 또 팀을 옮길 가능성이 있을 텐데 이쪽도 뉴스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기도 해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이 기대되는 이유는 일단 당연히 12 후 정식 시즌이기 때문에. 그치. 그리고 어쨌든 스쿼드 파악이 지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잘 돼 있을 거니까. 그리고 전술을 입힐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전 시즌에 부진하며 갑자기 팀이 각성을 해버립니다. 1-2-1-3 때 이제 챔스 우승했고 그 전 시즌에 준우승이 네, 맞아요. 찡했었을 때였을 거야. 그 전 시즌이 챌름 덩크예요. 네. 그리고 리그에서도 이제 맞아요. 도르트문트에게 분데스리가 타이틀을 네. 마지막으로 뺏겼던 때가 네. 그때였고 2019-20 시즌도 그 전에 2018-19 시즌이 코바치 감독이 있을 때. 아, 니코 코바치. 중대장 그때구나. 맞아. 그 시절 바이에른 뮌헨 치고는 좀 아쉬웠던 때였어요. 그때 네. 챔스 16강에서 2018-19 시즌에 리버풀에게 맞아. 타이틀을. 그리고 리버풀이 우승했지. 네, 그때 이제 지금 바이에른 뮌헨 팬분들이 사랑하는 사디오 마네가 리버풀 소속으로 뮌헨상들을 이제 기량을 뽐냈던 네. 그런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각성을 할 것 같아요. 이번 시즌 지금 스쿼드 보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수뇌부와 관련된 어떤 변화들 보면은 진짜 각성을 하겠다는 준비가 확실히 되어 있는데 다음 시즌 바이에른 뮌헨 좀 기대가 된다. 그런 부분에 김민재 선수까지 들어갈 수 있다. 여러모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